안녕하세요. 현대자동차 임직원 여러분, 저는 피플앤스토리 사회를 맡은 기업문화혁신팀 이혜정 매니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이 귀한 금요일에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 자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현장에 계신 직원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유튜브 스트리밍을 통해 다양한 사업장의 직원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댓글을 통해 남겨주신 의견들까지도 저희가 함께 공유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피플앤스토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피플앤스토리가 벌써 3회차를 맞이한 만큼 익숙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이 시간이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피플앤스토리는 우리에게 듣는 진짜 우리 이야기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현대차 구성원들이 직접 스피커가 되어 본인의 업무 이야기, 성장 이야기, 도전기를 공유하는 자리이기 때문인데요. 저도 피플앤스토리를 준비할 때면 매번 연사분들께서 가진 스토리에 감탄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알찬 인사이트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람소리 TFT 혹시 들어보셨나요? 저는 처음 이 TFT 이름을 들었을 때 이렇게까지도 감성적인 이름을 가진 조직이 있다니라고 감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람소리 TFT는요, 북미에서 발생한 팰리세이드의 바람소리 이슈를 확인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합니다. 현대차의 더 정숙한 주행 경험을 위해 완전히 다른 바람에 맞서고 있는 바람소리 TFT 이야기를 김대철 책임님, 최재호 책임님, 김종민 연구원님 세 분께서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방금 소개받은 바람소리 TFT 팀원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이 와주신 것 같아서 아까 리허설 할 때보다 좀 더 긴장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일단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면 저는 MSV 클로저 설계 2팀에서 도화 실링 관련 이제 바람소리와 연관되어 있는 부품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부품 한 13년 정도 설계한 것 같습니다. 그 정도 했고 TFT는 21년도부터 북미 환경 조건 관련한 조장을 맡고 있고 메인 업무로는 전체적인 방향성 설정하고 설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을 내고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이로트 개발팀 주행 담당하고 있는 최재호 책임이라고 합니다. TFT에서는 이제 시험 진행을 하고 그리고 개선 대책 수립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차량 전반적인 리워크와 그리고 TO 진행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바람소리 문제 발생했을 때 해당 부의 원인 분석을 부품이나 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석하면 될지 그 업무 절차를 표준화한 바람소리 체크 프로시저라는 것을 이제 개발하는 데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MSV 소음진동 시험팀 김종민 연구원입니다. 저는 TFT 내에서 바람소리 관련한 여러 가지 시험 평가를 담당하고 있고요. 문제가 되는 상황에 적합한 시험 환경을 설정하고 이때 이제 데이터를 계측하고 분석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두 책임님들에 비해서 저는 TFT에 1년 정도 늦게 합류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 두 분들 진도를 따라잡겠다는 마음으로 좀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바람소리 TFT가 좀 낯서실 것 같은데 앞서 사회자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희는 북미에서 발생한 팰리세이드 바람소리 이슈를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벌써 3년이나 됐는데 팰리세이드는 양산 후 현재까지도 높은 판매량과 인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당시 북미에서도 높은 판매량을 보였던 팰리세이드에서 예상 못한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그게 바로 바람소리 문제였습니다. 특히 휘슬 소음이라는 게 큰 이슈가 되었는데 마치 휘파람 소리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문제인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Recording the whistling noise, driving at 70 miles an hour, airs coming from outside, set at maximum fan speed, continuous whistling noise.
seal in this car. 네, 혹시 펠리세이드 보유하신 분 중에 이런 소리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쑥스러우셔서 손을 안 드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저희도 이 영상을 보고 상당히 당황스러웠는데 대철생님과 종민연구원님은 어떠셨나요? 네, 저도 이제 이 실링 부품, 바람소리 관련된 부품 한 10년 이상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제 저희가 피드백을 받으면 클레임이나 이런 걸로 받게 되잖아요.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직접적인 채널을 가지고 피드백 받았던 건 진짜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처음에는 믿지 않았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믿기지도 않고 이게 좀 특정한 저 사람의 차에 뭐가 리어크가 되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진짜 이 영상을 보고 믿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정규 개발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프로세스를 밟고 검증하고 나간 차들이 현지에서 저런 소리가 난다는 게 되게 믿기가 어려웠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결과적으로 이제 해당 차종은 북미 IQS에서 이제 좀 좋지 못한 점수를 받아서 저희 실내에서 되게 큰 이슈가 됐던 차종입니다. 이제 이 IQS에 대해 간단히 좀 짚어드리자면 이거는 일종의 고객 불만 점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수가 높을수록 이제 고객의 불만이 많다는 걸 의미하는 점수거든요. 네, 저 그래프 상에서 이제 보면은 다른 차는 뭐 1, 2 뭐 이렇게 되는데 파란색 보시면 펠리세이드는 23.9. 사실 저 모니터 밖으로 나가야 되는 그래프 정도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펠리세이드는 내수 북미 모두 울산에서 똑같이 생산을 해서 가게 된 팔리는 차인데 이게 국내에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데 왜 하필 북미에서만 문제 제기가 되느냐?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이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고자 TFT는 21년 발족되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대철생님 바람 소리가 어떻게 생기는지 네. 한번 설명해 주시죠. 시험팀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바람 소리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좀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차량의 외부 형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저런 실링되는 부품의 틈이나 아니면은 내부의 차체 뭐 이런 틈을 통해서 공기가 유동하면서 생기는 소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소리가 특정하게 뭐 좁은 틈에서 나거나 하면 아까 보신 영상처럼 휘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실링 부품이 바람 소리에 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잘 설계를 하면 시험팀에서 차량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평가한 다음 품질적으로 강건화해 나가는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설계와 시험이 같이 협업을 해서 바람 소리 문제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TFT 초기에는 사실 좀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원인을 밝히는 데 있어서 설계나 시험 중 어느 한쪽으로 좀 이렇게 귀책이 될 수도 있고 책임이 많이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로 방어적인 입장으로 우리 탓은 아니야 이런 입장에서 좀 갈등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네, 처음에 이거 지금 정규적인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래도 시험팀을 꼭 데려가려고 했었습니다. 좀 시험적인 문제를 좀 의심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좀 협의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초기에는 조직 간의 입장차가 분명하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저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많은 연구원분들이 생각을 하겠지만 보통은 본인 부품에 크게 문제가 없다, 설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자신감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다 보니 그런 입장 차이에서 오는 좀 협의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평가를 쭉 진행을 하잖아요. 국내 평가하고 연구소 평가하고 나서 검증된 차량이 수출되고 북미로 나갔는데 이게 문제가 될 리가 있냐,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고 저희가 구조적으로 보강을 뭐 최적화를 해서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견고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사실은 북미 환경 조건이 제대로 좀 시험에 반영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그 부분 때문에 좀 이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말씀이 좀 길었는데 요약해 보자면 설계는 문제가 없고 시험 너희 탓 아니냐, 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맞나요? 뭐 초기를 생각하면 그런 좀 불순한 생각을 가지고 가자고 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종민 연구님? 네, 저희 시험에서도 질 수 없습니다. 이제 저희는 잘못이 없고요. 네. 근데 이제 변명을 하자는 건 아닌데 이제 저희 연구소 내 바람소리 시험법은 당연히 되게 오래된 선배들의 노하우가 집약돼 있는 평가법이고 북미의 열악한 환경 조건을 당연히 고려를 해서 이제 그동안 만들어졌고 다른 차종들도 개발을 해서 북미에 내보내고 있던 평가법입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또 이 평가법을 온전히 신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없을 텐데 이게 북미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건 특히나 또 차가 울산에서 만들어져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뭐 이송 중에 부품 변형이 생기거나 혹은 이제 뭐 좀 품질 관리가 잘 안 돼서 실링 성능이 가는 도중에 뭐가 열악해진다거나 뭐 좀 그런 쪽으로 문제를 많이 접근을 했었다고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좀 초기에는 많이 방어적으로 접근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저도 이제 설계와 시험이 초기에 TFT를 발족하고 나서 활동을 할 때 뭐 초기긴 하지만 중간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도 뭐 차종 개발하면서 바람 소리 문제를 좀 많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볼까 큰 기대를 안고 들어왔는데 막상 들어와 보니까 이제 양쪽에서 피 튀기는 설전을 벌이고 있어서 잘못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했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3년간 TFT 활동을 꾸준하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뭐 잘 되고 있다고 봐도 되겠죠? 아, 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잘 협의가 돼서 출장도 가게 됐고 매해 가고 있고 뭐 이렇게 좀 같이 앉아서 이런 자리에서 발표도 하지 않나. 그렇죠. 초기에는 이런 자리를 상상도 못했었죠, 사실. 예. 그 그런 공감대가 우리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지 한번 소개를 네. 해주시죠. 좀 초반에 이 협의점 뭐 어떻게 가서 평가할 거고 뭐 이런 부분 하나도 안 정해져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협의를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좀 많이 협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좀 지치는 부분이 있었어요. 사실은 이게 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힘이 빠지니까 오히려 좀 더 협의점이 맞춰지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면서 뭐 설계적으로도 그렇고 시험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우리 거를 먼저 좀 확인을 해보자. 확인을 해서 문제가 되면 개선하면 되고 뭐 다른 부분이 좀 부족한 게 확인이 되면 그 부분을 개선하면 되지 않냐.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어느 정도의 의견이 맞춰져서 잘 진행이 된 것 같고 파이로트에서 아까 얘기한 것좀 좀 뒤에 들어오셨는데 삼포적인 부분을 좀 지적을 해주면서 그 부분은 사실 설계나 시험이나 다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협의점이 맞춰졌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고 제조 삼포적인 측면에서 다른 또 뭐 우리가 모르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같이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하면서 조금 공감대를 잘 만들어 가면서 일단은 출장을 가서 북미 현지 조건을 봐야 되니까 출장부터 가보고 생각하자 뭐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21년 9월에 처음으로 미국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도 국내에서 팰리세이드를 미리 한번 타보고 북미에서 들리는 휘슬 소리가 나는지 한번 국내에서 실도로 조건을 평가를 해봤는데 그런 소리는 사실 안 들렸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북미 가서도 문제 재현이 제대로 되긴 할까 이런 의문도 들었었는데요. 막상 출장을 가서 보니까 이건 뭐 저희가 생각한 거랑 180도 다른 조건이고 문제 재현도 너무나 쉽게 돼서 정말 당황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 북미의 바람 소리 열악한 환경을 저희가 가서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또 찍어 왔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휘슬을 넘어서서 리드 노이즈라고 백고동 소리 같은 그런 소리가 나는 현상이고요. 네, 제가 지금 저 문을 여는 건데 강풍이 너무 세서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문이 닫히는 거고요. 저 상태에서 입을 벌리면 이제 모래들이 입속으로 막 들어오기도 하고 약간 헐리우드 액션 같기도 한데. 아니 지금 안에서 사진 영상 찍고 있는 게 이분인데 잘 알면서 또 뭘 그렇게. 네, 이거는 실도를 평가를 하다가 북미에서 이제 강풍이 엄청 몰아칠 때 저희가 이거는 찍어서 다시 한국 돌아가서 좀 공유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사진을 찍었는데 보시면 저 큰 나무들이 이렇게 막 세게 흔들리고
어떤 나무들은 약간 기울어져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 지역은 특히나 또 바람이 더 세게 불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런 게 뭐 한 일주일에 한두 번이나 뭐 이렇게 좀 흔하게 보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바람도 센데 엄청 세게 불 때는 저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보시면 날씨는 맑은데 바람만 이렇게 세게 부는 거예요. 울풍이라는 말이 이제 딱 와닿는 그런 현상인 것 같아요. 되게 추웠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영상은 이제 모래 폭풍이 휘몰아칠 때 주행할 때 찍은 영상인데 보시면은 이제 시야 확보가 제대로 안 되고 모래가 계속 튀어서 차로 막 튀는 그런 소리들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까지 고려하면서 우리가 과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막막함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미국에서 이런 환경 조건을 또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아마 손은 안 대실 것 같고, 예. 그래서 종민 연구원님, 이제 우리가 이런 현실을 직접 체감하게 됐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네, 이제 영상 그 초기에 보신 백고동 소리 나는 그 소리 이제 리드 노이즈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해당 소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직접 촬영한 영상인데 그 공조를 외기 맥스로 공조를 맥스로 두고 차량을 외기 상태로 뒀을 때 이제 한 100에서 130 kph 정도 주행 속도를 가지고 주행할 때 발생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기 아웃사이드 미러 아래쪽에 이제 인사이드 벨트라는 실링 부품이 있거든요. 이제 그쪽 위치가 실링이 좀 잘 안 되면서 현상이 발생을 했었고요. 이런 문제는 뭐 보시면 어느 정도 느낌은 오시겠지만 되게 흔한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에서는 어지간해선 발생하지 않는 문제이고 북미 차종들 중에서도 이제 이전에는 쉽게 발생하지 않은 문제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상황이 가자마자 이제 현장에서 바로 너무 쉽게 맞닥뜨리게 돼가지고 굉장히 출장 초창기의 분위기가 안 좋았다고 이제 저도 알고 있어요. 심지어 당시 이제 출장을 가셨던 분들이 시험하고 파이로트는 이 해당 차종 개발 담당자분들이 가셔가지고 안색이 굉장히 안 좋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안 좋았죠, 네, 많이. 이 뭐 뒤에 바람 부는 영상도 이제 쭉 이어서 보셨겠지만 바람의 이 풍속 자체도 이때 그래서 이제 정량적으로 조사를 하기 시작했는데 국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평균적으로 한 2m/s 정도 바람이 부는데 북미는 한 7.5m/s 그리고 제후 책임님이 열심히 이렇게 문 닫으시던 그때는 이제 한 19.5m/s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 북미에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사실 시험에서도 그것까지 고려해서 좀 시험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설계에서도 그런 극악 조건까지는 또 고려해서 설계를 하지 못했던 결과적으로 서로 좀 같이 놓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됐습니다. 네, 결국 저희가 초기에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어떤 제조 산포적인 특수한 케이스나 바람이 간혹 세게 부는 케이스에서 휘슬이나 뭐 바람 소리가 문제 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도 미국에서는 충분히 이런 바람 소리 문제를 경험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느꼈던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상황이 맞닥뜨리니까 사실 재현이 안 되면 어떠지? 문제 재현이 안 되면 우리는 뭘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너무 이게 잘 되다 보니까 오히려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 사실 이때 처음에 가서 바로 현장 확인했고 그래서 좀 사실은 막막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 저희가 이거 현상 재현시키려고 한 1,000만 원 정도 써서 산포적으로 좀 안 생길 수 있는 샘플들까지 한 40개 이상 준비해서 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현상이 바로 확인이 되니 그 샘플들 자체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사용하지 않고 현지에 다 두고 왔거든요. 네, 버리고 왔죠. 그래서 뭐 버리진 않고 거기 현지 연구원한테 잘 쓰라고 창고에 넣어주고 왔습니다. 표정이 그렇게 달갑진 않았어요 그때 당시에. 이걸 왜 주나 그러고. 아마 잘 썼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문제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좀 한번 접근해보자. 이제 그 현상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개선하지 그리고 이 환경 조건을 어떻게 잘 생생하게 전달을 해서 연구소에서도 다 같이 이 부분을 용인하고 개선점을 찾을지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가능했던 게 저희가 흔히 보통 문제가 생기면 앞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좀 내 부품은 문제가 없다, 뭐 좀 완벽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보신 것처럼 뭐 환경 조건이나 이런 조건들이 항상 변하기도 하고 저희가 어느 정도는 놓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거라는 거를 좀 인정하고 좀 불완전하다는 걸 용인하는 게 좀 중요한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예, 저도 책임님 말씀 공감하는 게 이게 많은 분들이 현실을 좀 직시하고 이렇게 마음을 바꿔주시니까 급격하게 업무의 진행도 좀 속도가 붙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비단 저희 시험 설계 파일럿뿐만 아니라 그래서 다른 조직에서도 나중에는 힘을 굉장히 많이 보태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발표를 준비하면서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 TFT가 이제 27개 팀 47명까지, 숫자를 외우기도 어렵네요. 이렇게까지 규모가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네. 네, 초기에는 10명 남짓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가 각자 업무에 있어서 불완전함을 스스로 좀 인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뛰어넘으려고 우리가 모두 용기 내서 좀 업무에 협업을 했던 게 이렇게 규모도 더 크게 나가고 개선 효과도 찾고 이런 활동들을 쭉 이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가 어떠한 활동들을 했는지 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세 가지 메인 잡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부품 강건 설계입니다. 북미의 그 열악한 바람 환경 조건까지 흡수할 수 있는 그 실링 성능을 만족하는 부품들을 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부품과 새로운 어떤 벤치마킹을 통해서 설계 개선점을 찾는 활동을 진행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시험법 강화입니다. 기존에 조금은 미비했던 그 북미의 환경 조건을 검증할 수 있는 국내에서 어떻게 하면 북미 환경 조건을 미리 확인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시험법을 좀 개선하면서 방안을 찾는 노력을 하였고요. 세 번째로는 품질 관리적인 프로세스 면에서 이제 또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두 가지 부품 강건 설계와 시험법 강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품질을 마련한다 하더라도 공장 단계에서 제대로 된 품질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고객에게 바람소리 성능이 우수한 차량이 인도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품질 관리를 유지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년간 이제 TFT 업무를 쭉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에피소드들도 있었는데 뭐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설계다 보니까 사실은 사무실이나 뭐 이쪽에서 일하는 게 많은데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대부분 야외에서 작업을 했습니다. 야외에서 했고 경쟁사 벤치마킹이나 뭐 저희 거 부품 교체하고 리워크해서 확인해보고 하다 보니까 지금 저 맑은 날 보면 대부분 날씨가 한 30도 이상이고 건조하고 뭐 이런 날씨거든요. 바람도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상당합니다. 그냥 서 있어도 피로감이 느껴지는 정도라서 그런 부분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고 지금 첫 번째 사진 보시는 것처럼 저희 테이프를 저는 살면서 그렇게 많이 뜯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그리고 손으로 테이프를 잘 안 뜯잖아요. 손으로 뜯어요. 일반적인 테이프는 잘 안 뜯지 않나? 네. 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힘들었고 이제 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좀 환경이 이제 저희가 연구소 뭐 이런 풍동 평가가 아니니까 바람이 원하는 바람이 불 때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 대부분 오후에 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아래쪽 사진처럼 야간에 평가하는 적이 많았어요. 야간에 할 때 이제 좀 사실은 이 정도 하고 이제 너무 늦었으니 가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팀원들이 차 한 대 평가할 때 뭐 퇴근 안 하고 같이 한 세 대 같이 가지고 나가서 가로등 없는 시험장에서 좀 불 비춰주면서 따라가면서 앞에서 라이팅 켜주면서 뭐 이렇게 평가했던 게 좀 기억에 많이 남고 그에 비해 이제 아니죠 그에 비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좀 설계적으로 좀 저희가 새로운 것도 많이 적용하고 했던 게 큰 의미가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부품 좀 개선했던 거 그거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뭐가 있을까요? 첫 해 갔을 때 좀 제일 크게 영향을 줬던 부품이 정민 연구원이 얘기한 것처럼 그 아웃사이드 미러나 인벨트 쪽이었거든요. 그 부분 개선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이제 가서 저희가 확인했을 때 좀 설계에서 사실은 먼저 나서서 개선 돈을 쓰고 뭐 이렇게 하겠다고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시험에 근거해서 좀 많이 개선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진짜 좀 바로 개선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러다 보니까 뭐 눌림량 늘리려고 단면도 바로 바꾸고 그러려고 소재도 바꾸고 뭐 미러에 뭐 없던 부품도 추가를 하고 뭐 이런 아이디어를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그 두 부품만이 아니라 끝나고 추가적으로 더 강건하게 할 게 필요한 게 뭐 있을까 뭐 이런 부분도 먼저 나서서 평가를 했던 것 같아요. 저기 사진에 보이는 뭐 김재용 책임이나 김호동 책임 같은 분들도 같이 재료 부문이고 한데 열심히 해준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짧은 기간 내에 어떻게 보면 부품을 새롭게 만든다는 게 쉽지 않은데 TFT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부품 개선을 했고 그게 또 다른 차종에도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빠르게 우리의 개선 대책을 좀 수평정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험법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해서 기존에는 어떻게 느낌으로 이렇게 OK, NG를 판단하는 그런 시험 기준도 있긴 했었는데 근데 조금 더 정량적으로 우리가 제대로 된 시험법을 평가하기 위해서 개선 활동도 진행을 했었죠. 네네, 맞습니다. 시험에서도 이제 좀 더 이제 첨예한 평가를 통해서 품질을 확보해야 한다는 그런 이제 인사이트가 있었는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시험법을 저희도 고치고 보완하고 했지만 대표적인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그 실링 부품의 어떤 품질을 저희가 현장에서 확인하는 방법을 또 새로 이제 좀 개발을 했습니다. 그 동안은 저희가 실링 부품에 대한 성능을 당연히 이제 요구안이 있어요. 요구안이 있는데 이거를 도면에 기재하는 어떤 하나의 설계 요구치 같은 걸로 관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그거를 저희가 직접 모니터링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얇은 게이지 같은 거 하나 들고 다니면서 저희가 실링 누락이 있는 구간이 있나 이렇게 좀 찔러보고 다니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는 방식이 당연히 사람에 따라 좀 뭐 힘이 다를 수도 있고 누가 얼마나 꼼꼼하게 찌르느냐 이런 것도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좀 정성적인 부분들을 포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정량화해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실링 부품이 맞물리는 이 면이 형성하는 압력, 면압이라고 하는데요. 이 면압을 그래서 측정하는 방법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이 면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포터블한 측정기를 들고 다니면서 현장에서 직접 이제 차종들을 개발할 때 면압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도 있고 또 더 좋았던 거는 이거를 하다 보니까 이 면압이 갖는 특성 자체가 바람 소리 성능하고 기존의 어떤 설계 요구안에 비해서 조금 더 연관도가 높은 것처럼 이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TFT를 통해서 이런 면압 측정기를 도입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이거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연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북미처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열악한 환경 조건, 뭐 변화하는 환경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시험법의 끊임없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이런 업무를 진행하면서 특히 실내압과 차량 내부의 실내압과 바람 소리의 연관성이 있다. 요거를 이제 TFT 활동을 통해서 좀 알게 되었는데 이때 상당히 좀 당황했던 것 같습니다. 우린 사실 바람 소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차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는 그 미세한 통로들을 제대로 실링만 하면은 사실 바람 소리는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 그 수많은 틈새들을 테이프로 다 막았는데도 불구하고 휘슬 소리가 발생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 조건이 실내압이 높아지는 조건에서 휘슬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런 조건은 이제 자동차 공조를 외기로 전환하고 그 다음에 풍량을 맥스로 올렸을 때 실내로 바람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실내는 고압이 형성되고 차량 외부는 상대적으로 저압이 형성되면서 우리가 그런 틈새대로 온전히 다 막았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다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 미세한 틈으로 인해서 이런 바람이 유동하는 민감도가 많이 높아지면서 휘슬이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되게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저희 바람 소리 개선하러 갔는데 저렇게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익스트랙터 그릴을 리어크하거나 저렇게 지금 아래쪽 가운데 보시면 차 스포일러 같은 형상 저런 걸 만들어 보고 건드릴 거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포일러 자세히 보시면 저게 그 박스로 테이핑해가지고 저렇게 해서 바깥에서 돌아다녔어요. 네. 미국은 사실은 저게 법규적으로 걸릴 수 있어서 네, 그래서 위험한 최대한 경찰 없는 데로 해다가 이렇게 조심히 잘 힘든 과정이었죠. 이거 보시면은 저희가 이제 실내압을 낮추기 위해서 공기
흡입량이나 배출량도 변경해보고 외부 압력 바꾸려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상단, 하단, 언더커버 쪽도 지금 사실 리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안 보이는데 하부까지 좀 바꾸는 아이디어를 냈고 그게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카테고리의 방향성이 정해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상세적으로 어떻게 개선할지 좀 찾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TFT 그리고 뭐 해치 인원들 아니었으면 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런 신뢰합에 대해서는 고민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시험법도 특별한 게 마련된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해치 현지 직원인 카일이라는 친구가 이런 신뢰합과 바람소리의 연관성에 대해서 수년간 좀 이렇게 테스트를 해보고 누적한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그걸 토대로 저희가 시험법을 조금 저희 자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면 될 것 같다 좀 개발을 해가지고 경쟁차와 우리 차 간의 신뢰합을 비교를 해보고 우리 차의 수준이 어느 정도구나 그리고 바람 소리는 그때 얼마나 차이가 나는구나 이러한 지표들을 좀 마련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때 이런 여러 동료 해치 포함해가지고 여러 TFT 인원들의 협조가 없었더라면 사실 거기까지 진행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이게 정말 다양한 팀에 많은 분들이 도움을 안 주시면은 이게 접근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설계 구조나 이런 시험법 같은 거 저희가 폭넓게 어떻게 보면 다 검토하고 바꿀 수 있는 거 바꿔보고 하면서 이제 보완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저희가 많이 만들어왔던 것 같고 이제 연구소에서 개발을 하면서 이렇게 좀 차를 바람소리를 육성할 수 있는 항목들은 이제 그래서 저희가 1년차, 2년차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좀 돼가는 것 같고요. 현재는 양산 후에 공장에서도 이 바람 소리를 효율적으로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제 최종적으로 올해는 그 양산 공장에서도 어떻게 하면 바람 소리 중요 포인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프로세스를 조금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연구소에서는 지금까지 개발 단계에서 바람 소리가 어디 부분이 문제인지 데이터를 잘 뽑아주고 공장에서는 그거를 효율적으로 그 집중 부위만 관리를 잘 하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제 연구소에서 그런 핵심 포인트, 중요 포인트들을 뽑을 때 기존에는 차량 개발 이력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담당자가 어떻게 보면 자기의 경험상으로 이러한 포인트들을 잘 관리하면 됩니다라고 공장에 전달하고 있지만 이걸 최대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제대로 된 관리 포인트들을 뽑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차량 보시면은 차량 부위별로 그 부위에 바람 소리가 났을 때 어떤 그 부품과 차체들을 얼마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문제를 분석할 때는 그 부위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분석을 해서 원인 인자를 찾으면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총망라해서 좀 바람소리 원인을 찾을 수 있는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이제 TFT 업무를 하면서 설계랑 시험이랑 파이로트랑 그간의 각자의 경험들을 최대한 다 모아서 하나로 모은 지침서, 총망라한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개발 단계 때 뭐가 문제인지 중요 관리 포인트가 뭔지 뽑고 나서 공장에서는 그걸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후에 공장에서 또 양산 이후에 저희가 관여를 잘 못할 텐데 그때 자체적으로 바람 소리가 문제가 나게 되면은 그 원인을 찾아서 이 지침서에 따라서 이제 원인 분석하고 관리 지도도 바꾸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근간을 만드는 작업을 하였습니다. 네, 올해 그 6월에 출장 갔을 때 저 아까 프로시저 준비해 가서 저 지금 해치 인원이랑 사진을 보시는 게 공장 분들인데 저렇게 같이 게이지로 체크해보고 리스트 문제 있는지 체크해보고 한 게 좀 되게 좋았고 저분들도 이제 본인들의 리콰이어먼트를 최대한 반영해서 그렇게 만들어줘서 고마워했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월 초에는 아까 보여드린 제 명칭을 말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바람소리 체크 프로시저라고 하는데요. 그게 그 만든 저희가 그 결과물을 가지고 실제로 공장에 가서 차량을 점검을 하고 중요 포인트도 잡고 공장에서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인데, 네, 어떻게 공장의 협조가 많이 필요하겠죠? 네, 많이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협조 잘 부탁드리고요, 공장 여러분들의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쭉 어느 정도 얘기해서 보면은 바람소리 개선하려고 저희가 가서 활동하면서 사실 안 건드렸던 부분이 없는 것 같아요. 설계 구조 그리고 뭐 시험법도 있었고 신뢰합 관련한 것도 컨트롤을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공장 관리 부분 측면까지 좀 어떻게 보면은 뭐 좀
좀 선을 넘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그래도 이제 올해 내년 정도까지 해서 실내화 프로세스 정립하고 부품 개선한 거 최종적으로 북미 가서 확인하고 프로시저를 좀 공장에 정착시키면 21년도부터 해오던 업무의 큰 꼭지는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저희도 이제 좀 다른 멤버로 좀 교체를 해서 이 마음의 부담감을 좀 덜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 그만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만은 못하겠지만 네. 그거는 뭐 마음대로 될 문제가 아니라서 예. 우리 셋 다 그냥 뭐 여기까지. 예. 네, 아무튼 지난 3년간 TFT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혼자만이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속 시원하게 어려운 점도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할지 막 부딪혀가면서 싸워가면서 다 같이 해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있다라는 걸 비로소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활동들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각자 느끼신 바가 있으시면 한 번씩 말씀해 주시죠. 네, 좀 자연스럽게 발표가 마무리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TFT가 현업에 근데 이제 같이 얹어서 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진행하면서 사실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예, 힘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힘든 게 신기하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거든요. 포장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로 좋은 기억으로 많이 남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항상 TFT의 어떤 업무를 하면은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구성하시는 다 모든 분들이 되게 의기투합해서 이제 두 손 두 발 걷고 이렇게 붙어주세요. 그런 유기적으로 일하는 경험이 되게 저한테 좋았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좀 현업의 테두리 안에 있으면서 약간 다른 팀에 대한 마음의 장벽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런 것도 TFT 활동하면서 되게 많이 무너졌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저한테는 되게 좋은 경험으로 남아 있는데 또 이제 현업에서 차종하다 보면은 뭐 조금 네, 아시죠? 이제 뭐 그럴 때도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네, 이 그러면 안 TFT 되고요. 예. 꾹 쭉 잘 네. 이어 나가야죠. 예, 여기서 배운 교훈을 가지고 오픈 마인드로 살겠습니다. 네, 대철 책임님. 네, 제가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이런 고질 문제 생겼을 때 저희가 일하는 방식이나 이게 해결할 때 이렇게 현장에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북미 이 환경이 어떤지 직접 알고 그 환경에서 우리가 개선안을 찾아야 된다고 많이 느꼈고 현장에 가서 부딪히면서 그리고 갈 때 한 분이 가면 안 되고 꼭 이렇게 필요한 설계든 시험이든 파이로트 재료 이렇게 좀 다 같이 꾸려서 갈 수 있는 환경이 꼭 이루어지고 이래야 어느 정도의 고질 문제가 진짜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좀 현실적으로 예산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직접 부딪혀서 했을 때 저는 그때 출장 가서 뭐 술 먹으면서도 많이 얘기해봤지만 이렇게 일하니까 좀 제가 기존에 일하던 방식과 좀 다른 것 같다. 다 같이 이렇게 모여서 바로바로 하니 속도도 금방금방 잘 나고 아이디어도 더 잘 나오고 뭐 이런 피드백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부분이 꼭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앞으로 많은 이 선배님들의 지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바라시는 분한테 제대로 된 지원 요청을 하시죠. 예, 들으시면 아실 것 같고 금전적으로나 뭐 보고의 자유라나 뭐 이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면 적극적으로 이런 활동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런 대화의 장을 갖게 되기 전에 이 제안이 왔을 때는 상당히 좀 머뭇거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TFT 활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고 그렇게 이제 중간 과정에서 우리가 느낀 바와 뭐 이런 거를 뭘 얘기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나중에 TFT 활동이 그 종료가 된 시점에 제대로 된 실적이 안 나올까봐 좀 걱정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업무 성과를 떠나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주제를 잘 뽑아주셨는데 우리의 그 완벽한 품질을 위해서 우리가 불완전성을 좀 이렇게 스스로 인지하고 그걸 뛰어넘으려는 용기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협업하면서 각자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모아서 해보자라는 그런 소통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계속 꾸준하게 이런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여기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도 저희의 이런 기운을 좀 받아 가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예. 앞으로 그 마지막으로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TFT 활동이 뭐 조용히 묻힐 수도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생각해 보면 별거 아니게 될 수 있는 활동이 좀 잘 소개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사진처럼 저게 21년, 2년, 3년도 사진이에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치 시험 센터 쪽 앞쪽에서 항상 찍어 오고 있는데 저분들의 노력이 좀 잘 알려지고 뭐 출장 한 달 막 이렇게 가는데 놀다 오지는 않고 열심히 일하고 고생하는구나라는 게 많이 알려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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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세 분께서는 오늘 드레스 코드를 미리 맞추신 건가요? 원래는 이게 이렇게 있었는데 요거를 이제 어떤 걸 입을까? 맞추기로 했어요. 네. 네,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딱 드레스 코드까지 맞는 걸 보고 와 진짜 TFT 분들이 팀워크가 너무 좋구나 이렇게 저 혼자 감탄을 했거든요. 네, 저희 이제 발표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Q&A를 바로 이어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저희가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그냥 빨리 끝나시길 바라는 것 같은 느낌. 아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뒤에서 봤을 때 그 어떤 세션보다 눈들이 다 초롱초롱 하셨거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집중도는 높지만 조금 부끄러움이 많은 관객분들이 오늘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대신에 저희가 그럼 뒷줄에 계신 분부터 한번 질문 들어볼까요? 네, 고생 많으셨고요. 이 현장 경영의 본보기 이명 원팀으로서의 R&D의 본보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감사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는 그 중에서도 좀 제일 힘들거나 어려웠던 에피소드 이런 거 좀 하나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일단 아까 소개드렸던 중에서 실내압과 바람소리의 연관성을 찾고 시험법을 개발하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 없던 거다 보니까 새롭게 뭘 해야 될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계속 막 고민만 며칠을 했었어요. 뭐 4주, 5주 이러는데 거의 뭐 2주간은 뭔가 뻘짓만 하고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고민을 했는데 뭔가 진전이 안 되고 그래서 거기서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래도 다행히 그 뭐 미국에서 해왔던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는 시험법 좀 찾고 거기서 근데 또 어려움이 이제 케이스별로 우리가 뭐 아이템이 너무 많습니다. 익스트랙터 그릴, 뭐 러기사이 트림의 이제 흡음재라든지 언더커버라든지 범퍼와 뭐 익스트랙터 그릴 간의 갭이라든지 이런 인자들이 막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거기서 또 이제 베리에이션을 막 여러 가지로 나눠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조합된 수가 거의 뭐 한 60개 됐나요? 그거를 다 리워크를 하나하나 다 했어요. 막 범퍼를 뭐 얼마 늘렸을 때 다른 건 얼마 했을 때 그걸 이제 리워크를 다 한 번씩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를 또 해요. 근데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 달라요. 그러면 이제 어떡하지? 아니 그래서 제호 책임이랑 저랑 싸우기도 많이 하고 맞아요. 한번 싸웠었어요. 저희 되게 친한데 가가지고 이제 딱 돌아가가지고 형 미안해 술 한잔 따라주고 또 갑자기 화내더라고요 저한테. 옆에서 지켜보는데 되게 무서웠습니다. 사진에 없는데 최재호 책임도 그렇고 차 밑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또 좀 기억에 많이 남고 출장 때 얼굴을 많이 못 뵀죠. 흥 그래서 많이 계속 드셨을 차 밑에 계셔가지고. 그렇죠. 네,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는 하나 추가하면 그 현장에서 힘든 거는 아까 좀 많이 말했던 것 같고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새롭게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오면은 이제 연구소에서 또 추가적인 막 활동을 하거든요 저희가.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저희가 같이 출장 안 갔다 왔던 팀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요청해야 될 일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그런데 직접 같이 경험하고 하지 않다 보니까 그 부분을 믿지 않는 분들이나 좀 적극적인 협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간혹 좀 있어서 이 부분을 이 자리를 빌어서 좀 이렇게 저희 고생하고 있고 해서 많이 오픈 마인드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강연이 영상으로도 남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조직이 계시면 딱 메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아까 앞줄에서도 질문 손 들어주신 분이 계셨었거든요. 다시 한 번만 손을 들어주실까요? 네, 저기 조끼 입으신 네 전달 부탁드립니다. 저는 질문이 미국에서 바람이 좀 빠르고 이제 강풍이 부니까 바람 소리가 많이 나는 걸로 지금 뭐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국내에서도 한 뭐 170, 180 밟으면 나는 건지가 먼저 궁금하더라고요. 그거는 단순하게 같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은 시시각각으로 방향이 변화하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뭐 저희가 주행하는 방향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제 단순하게 그것만 볼 게 아니라 측면에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바람은 훨씬 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단순히 국내에서 이렇게 딱 빠르게 밟는 게 물론 유사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것만으로 북미 조건을 충분히 대변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이제 저희도 사실 출장 전에 21년도에 첫 출장 가기 전에는 사실 북미가 살 필요 없다. 여기 풍동에서도 얼마든지 더 세게 틀 수 있고 그리고 고속 주행을 하면은 충분히 대변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출장 자체를 사실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논의도 많았었거든요. 근데 막상 가 보니까 북미에서 아까 횡풍 조건 말씀해 주셨는데 바람을 바로 정면으로 받는 게 아니라 옆으로 받을 때 또 그게 민감도가 세지는데, 그리고 이제 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이런 환경 조건들이 뭐 거기서만이 생기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께 다시 온전히 잘 전달해 드리는 게 저희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최대한 많이 뭐 영상도 찍고 그리고 데이터 이제 여기서는 자세히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런 조건들이 어떤 게 있는지 최대한 그런 거를 연구소에 잘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했던 게 또 저희의 주요 업무이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국내에서는 고속으로 달려도 그 바람 조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뭐 한 0.1% 나올 수 있다 하면, 아까 그런 바람 조건에 의해서 휘슬이 생기거나 하는 게 거기서 그런 특이한 케이스가 좀 빈번하게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개선해야 되는 포인트다라는 걸 좀 알게 되고 그런 개선점을 찾았던 게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책임님.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여기서 많이 알려야지 저희가 또 나중에 업무할 때 좀 편하거든요. 예, 궁금하신 점은 네. 앞쪽에 계신 분께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여러 가지 케이스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건데, 북미에서 체험하셨던 이런 그것들을 이제 국내 저 연구소 내에서 풍량 시험들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서 비슷하게라도 재현을 해가지고 그런 사소리가 또 나는 거를 재현이 가능했었는지 혹시 그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러면은 북미에서 개발한 차가 문제니까 이제 앞으로 차를 개발할 때마다 다 북미에 보내서 시험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당연히 북미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문제들을 연구소에서 재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꼭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TFT 안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시험법에서 조금 더 추가 보완을 해서 북미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하나하나 좀 이렇게 나열을 해서 저희가 이거를 풍동 시험이나 뭐 이제 주행 평가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좀 유사하게 바꿀 수 있을까, 그런 것들도 고민을 많이 했고, 실제로 그래서 저희 시험실 같은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이제 TDP 개정도 이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당연히 이 연구소에서의 개발도 더 강화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국내에서, 그러니까 북미에서 되게 안 좋은, 정말 실링도 되게 안 좋았던 그런 LX, 그러니까 팰리세이드를 가지고 왔어요. 그 똑같은 차를, 평가된 차를 연구소로 이제 사서 가져와서 여기 풍동에서도 돌려보고 그때 재현성도 좀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재현이 잘 되는지 좀 알아보기도 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실내압적인 관점에서도 그 외기나 그 공조 모델을 외기로 변경했을 때 그런 문제들이 또 없던 문제들도 발견되는 걸 확인해서 그런 것들도 이제 개정을 조금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 시험법은 조금 더 고민을 하고 보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그 풍동이나 이런 데서 정확하게 모든 환경 조건이, 바람이 막 난류가 생기는 조건이 구현하기는 좀 사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이 케이스들을 확실하게 검증하기 위해서 뭐 시험이랑 이 설계랑 이렇게 좀 해서
좀 북미 전용의 이런 차량들은 좀 현지 바람소리 평가를 새롭게 좀 진행할 예정이긴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벌써 저희가 이렇게 함께 이야기를 한 지 1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희가 세 분을 모시고 이렇게 바람소리 TFT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지만 여기 계신 모든 직원분들께서 각자의 자리에서 본인만의 스토리를 써나가고 계시죠. 앞으로 이 현대차에서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들만의 이야기를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회를 봤던 기업문화혁신팀의 이혜정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